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차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59강이고요. 성능 카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 강의를 올린 게 한 작년 10월쯤 된 것 같은데 거의 한 3개월, 4개월, 3개월 좀 지난 것 같은데 4개월쯤 됐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 이번에 출장을 간 데는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음, 시간이 없었다라는 핑계를 조금 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만에 준비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점도 있고 지금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 카운터라는 게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퍼포먼스 카운터라고 나오는데 이거가 저는 처음에 뭘로 알았냐면 저는 이제 작업 관리자에 나오는 이 작업 관리자 프로세스 성능 보여주는 이 부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 만들고 보니까 뭐 대부분의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도 구글에 있는 자료들도 음, 그냥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을 그냥 표시해 준다 하고 말거든요. 대부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관리자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적었고요.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수치가 워낙 안 맞아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이 부분은 아니고요. 성능 모니터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실행창에 MSC 네, 이렇게 검색어를 다 넣으시면 성능 모니터라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값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값. 얘랑 똑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우리가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뭔가 보는 값들도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값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이 다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성능 모니터에 대한 값이고 이거를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는 약간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이걸로 음, 프로그램 상에서 뭔가 뭐 부하가 엄청 늘어나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부하를 줄여주는 용도로 쓰려고 했었는데 기준이 눈에 확 보이는 이 작업 관리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메모리 사용량이나 뭐 CPU 사용량들을 표현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한 고민들을 약간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작업 관리자에 대한 성능 표시가 아니고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저 컴퓨터나 프로그램의 성능을 확인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컴퓨터 성능이 확 떨어졌다.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높다. 아니면 CPU를 다 쓰고 있다. 뭐, 이럴 경우에 뭐, 스레드 주기를 늘린다거나 해서 충분히 프로그램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얘가 지금 CPU 사용량이 9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 그 메모리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 메모리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시간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 잠시 켰다 껐다 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뭐 한 달, 두 달 계속 켜놔야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메모리가 다 차면 얘가 프로그램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메모리가 올라가는 추이를 보고 그 스레드 주기를 뭐 한 50% 이상일 때는 뭐 10초마다 한 번씩 돌던 스레드를 1분에 한 번씩으로 살짝 바꿔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당연히 프로그램 부하가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퍼포먼스 카운트라는 값 안에는 컴퓨터나 프로그램 CPU의 메모리 사용량 같은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작업 관리자 데이터랑은 약간 다른 데이터다. 이게 보니까는 계산을 해서 작업 관리자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다음번에 작업 관리자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따볼까 싶기도 하고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없을 것 같진 않고요. 어차피 윈도우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performance .msc를 검색에다가 입력을 하면 퍼포먼스 성능 모니터가 뜨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별로 확인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항목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가 항목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 안 닫아야 되나? 여기 항목을 찍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PU 카운터를 뭐 본다 치면 여기 보면 CPU 프로세스 뭐 메모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프로세스 메모리였나? 어디서 봤는데 여기다 프로세서에서 뭐 이렇게 항목을 집었을 경우에 여기 추가하는 인스턴스 쪽에 뭐 이렇게 뜨거든요. 얘는 지금 항목이 아니어서 안 뜨는 거고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뜹니다. 저도 저번에 찾아봤는데 프로세스였나? 프로세스 타임인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항목을 집어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는 프로세스 틀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하시면 여기에 카운트를 등록을 하시면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카운트도 볼 수 있어요. 그게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 카운트 파라메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찍어 보시면 DOCS로 가는데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다 DOCS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사용에 대한 샘플 예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거 설명하다가 7분이 지났네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라고 하면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토탈 퍼포먼스를 한번 보는 이렇게 해서 전체 사용량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프로세스 카운트가 몇 개가 있는지 이거를 찍었을 때마다 표시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카운트를 스타트하면 여기 있는 논리 프로세스 기준으로 CPU가 지금 4개가 도는데 논리 프로세스가 이건 토탈이고요. 논리 프로세스 기준으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스탑을 하면 멈추게 되어 있고요. 로그를 찍으면 현재에 대한 테스트 로그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프로세스 기준인데 체크 프로 커런트 프로세스를 해서 p 카운트라는 놈을 일부러 맨 위에 넣었어요. p 카운트는 지금 요 돌고 있는 요게 p 카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얼마나 많은 CPU 사용량을 쓰고 있는지 지금 CPU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해 주는 건데 이 CPU 테스트라는 놈은 결국에는 부하를 주는 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찍었을 때 부하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100% 넘으면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선에서 더 증가는 하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상태에서 테스트 엔드를 하면 다시 부하를 쭉 떨어뜨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고 싶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직 스레드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스레드 종료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닫으면 에러가 뜨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로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성능 퍼포먼스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로그 땡기는 거 있잖아요. 로그 펑션. 자, 제일 처음에 예전 강의들에서 로그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로그들을 땡겨 올게요. 로그. 기존에는 요거 두 개, 세 개가 있었어요. 로그. 계속 쓰던 거니까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요 세 개가 있었고요. 근데 리스트 박스에다가 로그를 지금 계속 넣는 형태인데 리스트 박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도 인자로 주기 위해서 리스트 박스를 인자로 준 로그 펑션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요거는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리스트 박스에 대한
인자를 주는 컨트롤. 안 넣으시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계속 보셨으면 앞에 거 3개는 있을 거고요. 요거는 계속 쓰던 샘플들이니까 쓰시면 되고 요 부분은 추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퍼포먼스 카운트를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로드를 할 때 뭐를 넣지? 자, 로드를 할 때 펑션을 하나 딸 건데 이 퍼포먼스 카운트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스레드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스레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이름은 토탈 퍼포먼스 스레드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토탈에 대한 메인 스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스레드를 하나 넣어서 이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여기가 메인 스레드가 들어가겠죠. 메인 스레드가 들어갈 건데 토탈 퍼포먼스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퍼포먼스 카운트를 따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전역으로 일단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전역으로 안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카운트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속성들 있잖아요. 샘플 속성들. 그거에서 토탈의 프로세스 타임을 보겠다.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토탈이 보통 들어가고요. 프로세스는 개인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서 타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잘 보시면 그 시간 주기로 해서 성능을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CPU를 얼마만큼 썼냐 이 시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0이 뜨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을 볼 건데 메모리 사용량도 똑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퍼포먼스 카운트를 쓰시면 되고 여기에 속성 값을 메모리를 주시면 돼요. 메모리에 가용 메모리를 쓰시면 됩니다. 얘는 별도로 토탈이나 뭐 이런 구분자가 없는 걸 보니까 얘는 전체 속성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게 만들었던 게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보면은 메인 스레드가 도는 주기를 하나 설정을 해놨고요. 이거는 나중에 가변을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설정을 했는데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화일문을 돌릴 거기 때문에 시작부터 스레드를 돌려서 계속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필요에 의하면 버튼이나 이런 걸 하나를 줘서 속성 값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쓰려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화일문을 하나 써서 얘는 무조건 true로 하면 이 화일이 계속 돌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스레드를 주기를 하나 주면 되겠죠. 스레드 주기를 하나 줄 거고요. 이 스레드 주기는 아까 위에서 줬던 2초 주기로 도는 거죠. 이렇게만 구성을 해놓으면은 시작할 때 얘를 실행시킬 거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한번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나면은 이 화일문이 2초 주기로 계속 체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할 건데 결국에는 체크 로직은 안 넣구나. 이 B 체크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전용으로 일단 줬어요. 나중에 체크를 안 하기 위해서 뭐 루프 스테이터스를 바꿔도 되지만 요 체크를 한다 안 한다 라는 표시가 요 퍼포먼스 카운트를 돌렸을 때 표시가 계속 되고 아니면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성능 모니터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표시를 해주냐 마냐에 대한
숨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B체크라는 놈만 지금 뭐 트루펄스로 바꿔놓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 기능이 없죠,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B체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화일문에다가 걸어 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레드 자체를 안 돌리니까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 스레드를 다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화일문 안에서 한번 표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만 체크 로직만 하나 더 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뭘 할 거냐면 가상 프로세스를 표시를 할 건데 이 순서가 조금 엉망으로 갔구나. 토탈에 대한 거부터 하시죠. 요거를 먼저 할게요. 지금 표시해 놨던 거는 요 정도에서 지금 멈춰 놓고요.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버튼을 해서 퍼포먼스를 표시해 주는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능 모니터링을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성능 모니터링이 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PU에 대한 next value를 보시면 돼요. next value. next value 값을 보시면 네, next value 값을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라고 있었나? 뭐였지? 램이네요. 램에 대한 얘도 next value 이 시간에 대한 값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값들을 보시면 돼요. 요 값들을 보시면 그냥 들어옵니다. 성능 모니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값을 분석해서 어떻게 쓰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0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 들어오네요. 아마 이 시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 이 주기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찍으면 CPU 사용량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네, 뭔가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성능 모니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 값을 표시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카운트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에 보면 프로세스 카운트 개수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에 대한 정보 및 조작 방법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다 그냥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카운트 값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내 PC에 가상 프로세스가 논리 프로세스가 가상은 아니고 몇 개가 있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논리 프로세스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줘요. 논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작업관리자 같은 데 보시면 여기 CPU에서 논리 프로세서라고 있어요. 그럼 얘가 몇 개인지 요새는 보통은 이제 옥타코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쿼드코어만 해도 좋은 거였습니다. 제 PC는 예전에는 좋은 거였겠죠. 뭐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 값들을 그냥 쭉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로그를 쓰는 거고요. 로그 인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로그 인포는 지금 저쪽에다 얘를 썼으니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리스트 박스 로그 자체가 첫 번째 리스트 박스를 지정을 해놨어요. 이거 안 쓰시면은 세 번째 거 그냥 리스트 박스 넣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 리스트 박스를 추가해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결국에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걸 거고 요거는 문자열 보관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스트링 포맷형을 맞춰줬어요. 소점 두 자리 기준으로 맞춰준 거고요.
그 다음에 CPU next value를 그대로 썼습니다. CPU 성능을 그대로 썼고요. 메모리도 메모리 성능을 그대로 썼습니다. 네. 아까 봤다시피 소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점을 잘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문자열 포맷은 예전에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겠는데 이거 다음번에 포맷 안 했으면 포맷을 한번 정리를 해서 쫙 뿌려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포맷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상 프로세스 개수만 쭉 띄워놨어요. 나중에 뿌리려고. 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소스니까 요렇게만 띄우시면 네, 끝입니다. 요렇게만 띄우시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 이렇게 띄우시면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쭉 보여지게 돼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가지고 오니까 굳이 시간 주기를 안 준 이유가 이 클릭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돼서 안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잘라서 할까? 헷갈리는데. 네, 시간이 조금 기니까 한 번에 할까요? 한 번에 합시다.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약간 프로그램 복사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빠르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논리 프로세스 여기에는 뭐냐면 논리 프로세스 개수를 뿌려줄 텐데 요걸 눌렀을 때는 토탈이랑 논리 프로세스 한 개, 두 개, 세 개에 대한 내용이 뿌려졌었잖아요. 논리 프로세스에 대한 그 개수나 아니면 퍼포먼스 카운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다가 일단 넣어놓을게요. 프로세스 CPU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로세스 카운트 CPU를 넣어줄 밑에다 놓을까? 헷갈린다. 네, 프로세스 카운트 CPU 값을 가지고 있을 요속성 아니고 요거는 좀 이따 합시다.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 논리 프로세스의 정보를 저장할 프로세스 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 제가 이번에 간만에 하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소스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포문을 돌릴 건데 포문의 개수는 아까 만들었던 프로세스 카운트의 개수만큼 돌릴 거. 그럼 4번이 돌 거잖아요. 자, 이제 논리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가지고 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까 프로세서랑 똑같이 썼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프로세스 명칭을 쓰면 안 들어가고요. 명칭을 쓰면 에러가 뜰 거고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여기에 숫자 값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명칭 이름이 0, 1, 2, 3, 4인 거죠. 0, 1, 2, 3인 거죠. 그래서 0, 1, 2, 3으로 해서 이 프로세스 카운트를 요청을 하면 논리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카운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아무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뒤져서 봤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요게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만들 거예요. 스트링 빌더를 써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합칠 거고 그 다음에 토탈 카운트를 먼저 가지고 올 거고요. 아 이거 다 쓰고 너무 오래 걸린다. 복사하자. 네, 토탈 카운트를 먼저 갖고 올 거예요. 아까 여기서 썼던 어디 갔냐? 여기서 썼던 이런 사용량 카운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포맷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CPU, 토탈 CPU 사용량만 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뺄게 논리 프로세스 카운트를 뺄 겁니다. 논리 프로세스 카운트를 뺄 거고요. 자, 이렇게 쓸 거예요. 포문을 돌려서 논리 프로세스 개수만큼 회전을 시키면서 리스트에서 값이 있을 경우에 리스트가 널이 아닐 경우에 리스트에 값이 있으면은 그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빼와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네,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건 똑같아요. 논리 프로세스 카운트에 대한 넥스트 밸류, CPU에 대한 넥스트 밸류 똑같은 걸 썼습니다. 그냥 그래서 쭉 빼온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스트링 빌더 안에 이렇게 쭉 달아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쭉 달아서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이 로그를 그대로 뿌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에다가 sb 스트링 빌더를 그대로 뿌려준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버튼이 true일 경우에는 요거를 돌아서 요 안에 있는 스트링 빌더 값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true일 경우에는 스트링 빌더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로그를 쭉 뿌릴 거고요. 최초에는 빵빵빵빵이고 그 다음부터는 값을 가지고 올 거고, 요거를 스탑을 시키면 얘만 펄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만 트루 펄스를 바꾸고 있으니까 펄스가 되면 그냥 펄스니까 여기서 바로 나가서 파일문만 계속 돌고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건데, 여기 프로세스 기준으로 가지고 올 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 프로세스를 로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네임에 얘를 클리어 시키고 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프로세스를 새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클리어를 시키는 거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너무. 자, 이런 식으로 for each 문을 돌려서 프로세스를 따올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따올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클래스가 있고요. 프로세스 클래스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get 프로세스라면 컴퓨터의 리소스에서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뿌려주면 됩니다. 리스트 박스에다 그냥 애들을 시킨 거죠. 다 지우고 애들 시키고. 그러면은 지금 컴퓨터에 돌고 있는 프로세스 값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걸로 만족을 하고요. 쭉 뿌려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는 여기 이 pCounter라는 놈에 대해서 과부하를 걸 건데 이 pCounter를 볼 수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많기 때문에 똑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라도 어차피 문자열만 필요하기 때문에 pCounter를 강제로 하나를 넣어줄게요. 네, 찾기 힘들어서. 최초 맨 앞에다 넣었으니까 맨 위에 pCount가 하나 무조건 들어가겠죠. 이렇게 찍으면. 그래서 pCount를 찍으면 되겠죠. 이 pCount가 무조건 맨 위에 하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어디에 pCount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뭐 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찾으려면 언제 찾을지 모르겠죠. 어디 있어요, 뒤져보면.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메뉴에 올려놨어요.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이제 얘를 또 메인 스레드를 하나 돌려서 계속 태울 거예요. 메인 스레드를 하나 돌릴 거고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메인 스레드, 이거 소스는 나중에 완전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메인 스레드 아까 여기 위에 보면은 그 토탈에 대한 퍼포먼스 스레드 돌린 거랑 똑같은 형태로 그냥 스레드만 하나 돌려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레드만 하나 돌렸고 얘 스레드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파일문 하나를 돌리고요. 하나를 돌리고 그 파일문 끝에 스레드 슬립을 걸 겁니다. 똑같죠? 이 구성은. 자, 걸 거고요. 아까랑 틀린 건 얘는 멈추는 게 없어요. 멈추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 거냐? 얘는 프로세스가 아까 그 프로세스를 안 넣네. 자, 인제 프로세스 CPU 아까 지웠던 거 있잖아요. 맨 위에 그거를 여기서 쓸 거예요. 아까 맨 위에 넣었다 지웠던 거 요거 단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넣기 위한 프로세스 CPU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리스트에다 넣는다고 지웠었는데 이제 쓰기 때문에 다시 넣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아직 쓰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프로세스 CPU가 널이 아닐 경우에만, 지금은 널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타겠죠.
네, 안 탈 겁니다. 그때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에다가 이거 뭐냐 로그에다 쓸 건데 여기 인자값에서 뭐냐 이렇게 리스트 박스가 들어가는 놈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 리스트 박스를 ibox 프로세스 로그를 그냥 넣어줄 겁니다. ibox 프로세스 로그를 넣어서 얘 인자값을 따올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뭐 인포로 쓰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맨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든 비슷한 형태로 저는 쓰고 있어서 요 로그 레벨을 맞춰주는 게 약간 습관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똑같이 그냥 프로세스 사용량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쓴 거는 똑같아요. 지금이랑. 여기 보면은 CPU 인스턴스 네임은 이 프로세스 CPU라는 거에 대해서 이 CPU가 퍼포먼스 카운트 안에 있는 놈인데 아닌가? PR O가 빠졌네. 그냥 할게요. 나중에 바꾸셔도 되고요. 자, 인슈런스 뭐냐 이거? 인스턴스 네임. 인스턴스 네임을 보시면 인스턴스 이름입니다. 그냥 이름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 명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다 지금. 그리고 프로세스 카운트의 CPU 카운트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똑같이 next value를 해서 들고 왔어요. CPU 안에 있는 next value. 결국에는 이 퍼포먼스 카운트라는 놈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값을 가지고 오고 싶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퍼포먼스 카운트에 뭘 등록을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면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로그를 찍을 거예요. 이거. 로그가 아니고 CPU 카운터를 찍을 겁니다. CPU 카운터를. 뭐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얘가 하나 없나? 왜 빠졌지? 여튼 왜 빠졌지? 뭐긴 하나? 자, 위에 보면 성능 카운트를 그냥 비워놨잖아요. 성능 카운트를 널로 바꿔는 만들어놨는데 이 성능 카운트에 이제 성능 카운트를 넣어준 거죠. 이번에는 보시면은 프로세서가 아니고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여기는 다시 프로세서 타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리스트 박스에서 들고 온 아이템에 대한 명칭을 넣어줬어요. 결국에는 뭐 이건 p 카운트가 되겠죠. 이거 이래서 뭐 이런 값들이 들어가겠죠. 지금 소문자니까 위에 건 소문자니까 대소문자 구별해서 쭉 들어갈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넣어줬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성능 카운트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 그럼 지금까지 만든 거는 여기에 들고 와서 이거를 셀렉트를 딱 해주는 시점에 성능 카운트가 들어갈 거고 그 성능 카운트에 대한 로그가 여기에 딱 찍혀야 됩니다. 근데 안 찍히네요. 왜 안 찍히나? 뭐가 빠졌는데? 그죠? 체인지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거에 넘어갔고 다시 넣으면 여기에는 어쨌든 성능 카운트 명칭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스레드 문제일 거라고 보이는데 스레드가 안 도네요. 이거 안 넣었다. 그죠? 이거 안 넣었네요. 이거는 폼로드 할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폼로드. 여기 있다.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폼로드 할 때 밑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세스에 대한 메인 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거 다 다시 넣으면 되죠. 네,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네, 이런 식으로 2초에 한 번씩 이 프로세스 P 카운트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량이 나올 거고요. 뭐 이런 거 찍으면
요거에 대한 사용량들이 나올 거예요. IM 이미지 뭐 어쩌고저쩌고 뭔가 본데 뭐 이것도 무슨 체크, HNC 체크 뭐 이거에 대한 사용량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맞는지 아닌지 뭘 모르다 보니까 조금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통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 하려고 그랬냐? 라고 하면 결국에는 프로그램의 부하를 올리기 위한 코드를 하나 땄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코드예요. 이거 부하를 그냥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하를 주기 위해서 땄고요. 스레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클릭하면 스레드를 쭉 올리고요. 이 스레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파일문이 그냥 무한대로 돌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뭐 스레드 슬립 같은 걸 주면 아마 부하가 안 올라갈 겁니다. 파일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빠질 텐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일문만 쫙 찍어놨기 때문에 이 파일문 안에서만 계속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엔드를 찍으면 이 스레드를 어볼트 시키고 그냥 널로 바꿔놓고 종료를 하는 거죠. 이 스레드 날려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부하가 떨어지겠죠. CPU 사용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그냥 화일문을 무한대로 돌리는 이래서 화일문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소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스레드 슬립 이 화일문 스레드에 대한 주기를 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카운트를 쭉 올렸다가 하나씩 2초마다 하나씩 올라가고 있죠. 이거 보시면은 뭐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5%, 뭐 길어봐야 5%, 10% 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CPU 테스트를 한번 딱 눌리면 이 스레드 파일이라는 놈이 이 스레드 안에 있는 파일문이 그냥 계속 돌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요. 이러다가 10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걸 보면 여기서부터는 CPU 사용량을 다 쓰고부터는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컴퓨터가 버벅된다라고 하죠. 버벅된다라고 하는데 버벅대다가 좀 있으면 되고 버벅대다 좀 있으면 되고 이게 이제 메모리가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처리를 했다가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끝을 내면 스레드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이거 버튼 이벤트를 안 넣었다. 네,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겠죠. 이거 1로 했겠네. 그럼 얘를 1로 일단 옮겨 놓겠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쭉 올라갔다가 지금 눌렀으니까 얘를 눌리면 쭉 떨어지겠죠. 다시 여기 스레드가 종료됐다라고 뜨고 쭉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0분 안 됐네. 다행이네. 이번 시간에는 간만에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CPU 사용량을 체크를 하는 부분들 그거랑 이렇게 퍼포먼스 카운트 전체 CPU 논리 프로세스들 보는 부분들이랑 결국에 이거를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게 원래는 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 다음에 할 분사 처리 같은 거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개별 CPU에 대한 사용량을 표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업관리자 기준으로 좀 찾아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성능 모니터까지 왔는데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어디다 쓸지는 고민을 약간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CPU 사용량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CPU 사용량이 100을 쳤다. 라고 하면 한 7, 80 되는 구간에서 80 정도 되는 구간에서 뭐 스레드 주기를 쫙 늘리든가 알람을 띄워주는가 해서 뭐 한 30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뭐 스레드 타임을 한 40 정도로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40%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제 뭐 한 2초 주기로 쭉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능 관리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못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성능을,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성능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없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켜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유튜브 강의를 올리게 됐는데, 지금 출장 가 있는 출장지에서 뭔가 작업을 할 여건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거의 집에 올 때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는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되고 집에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노트북을 하나 살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회사에서 쓰는 노트북도 있고, 숙소에서 컴퓨터도 숙소에서 그 TV용으로 보는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 또 하나 더 생기고 막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고민을 살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넋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